이 영상은 크루즈 전체 여행 경비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많이 알려진 여행지는 여행 경비가 노출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크루즈 여행은 자주 가기도 힘들고 여행 경비가 제각각이고 꽤 비싸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버킷리스트에만 올려놓고 나중에 돈 벌면 꼭 크루즈 여행 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크루즈 여행은 나중에 돈 벌고 나이 들면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비싸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예약해서 자유여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직접 크루즈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여행 유튜브들도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면서 크루즈 여행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고 가격도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느꼈던 것은 크루즈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져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니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액티비티가 많고 배에서 먹고 자고 놀고 운동도 하고 즐기다가 기항제에서는 관광까지 하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전체 여행 경비부터 말하자면 항공, 크루즈, 현지 경비까지 모두 다 합해서 한 사람당 155만 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격에?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크루즈 비용. 크루즈는 예약을 늦게 하면 원하는 객실이 없기 때문에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객실 타입을 선택해서 예약을 합니다. 예약할 때는 예약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예약할 때 취소료 규정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지 휴대폰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일정이 바뀌면 그 전까지 취소를 하면 됩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중간에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예약을 했다가 프로모션 이벤트가 뜨면 취소를 하지 말고 직접 한국 사무소에 전화하셔서 같은 방을 프로모션 요금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장급 완납일에 새로운 금액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저희는 바다가 보이고 테라스가 있는 4인 1실 오션뷰 라지 발코니 룸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일행 중에 55세 이상인 분이 있으시면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2분 모두 할인을 받고 프로모션으로 또 추가 할인을 받으니 4인 크루즈 요금이 총 300만 원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둘째, 항공은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놓고 프로모션 이벤트 내용을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계속 저렴한 항공권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좌석이 없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한 1인 52만 원의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라 서비스도 좋고 비행기도 쾌적하고 식사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시간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끼기 위해서 저녁 출발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지에서 이용할 경비는 $200와 한국돈 2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요. 현지에서는 한국돈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 바로 온라인으로 환전해서 카드에 충전하고 남은 돈은 다시 통장으로 재환전해서 입금했습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싱가포르 지하철을 탈 때도 한국 교통카드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또 와이파이 모양이 있는 마스터나 비자 카드를 가지고 가면 현지에서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가 가져간 카드 중에 2개는 안 돼서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됐는데 싱가포르 돈이 없어서 지하철 카드를 충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용카드로 충전이 안 돼서 ATM기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ATM기를 발견하고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젠장! 5만 원 인출하는데 수수료가 8,000원! 크루즈 안에서는 모든 식사가 포함이지만 무료 제공되는 음료 외에 유료 레스토랑과 주류 등은 따로 결제해야 됩니다. 저희는 공항 면서점에서 와인을 사가지고 갈까 하다가 무겁기도 하고 크루즈에서 식사하면서 서빙해주는 와인을 우아하게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 마셨던 와인은 $30에서 $50 사이였습니다. 크루즈에서는 와인을 포함해서 액티비티까지 2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료나 간식, 입장료 등 전부 합해서 5만 원 정도밖에 돈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파타야에서 무에타이, 식사, 소소한 기념품, 마사지 등으로 2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관광에서는 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55만 원 정도 썼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물가가 조금 비싸기는 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심카드, 인천공항 장기 주차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 여행 경비가 620만 원. 그래서 1인 155만 원. 너무 아껴 쓴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보시다시피 럭셔리는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즐길 만한 거, 볼 만한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닌 여행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여행할 때 쇼핑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소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경험을 돈 주고 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비를 아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70원에서 8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결제하고 환전할 당시 환율이 1270원까지 떨어져서 경비를 더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본 짜투리 정보로 계획을 짜고 준비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할 때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몇 나라를 다녀온 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과정을 한번 직접 거쳐보니 크루즈 여행을 또 가게 되면 아주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사를 통해서 갔으면 힘들 것도 없었겠지만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고 싶어서 배워가면서 준비한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두 분만 떨렁 패키지 여행으로 보내드리는 것보다 저와 함께 여행 가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주고 남한테 시키면 간단하고 쉽지만 직접 해보면 만만치 않다는 말씀. 그래도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보면 비로소 그 경험과 기술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말씀.